안녕하세요. 봉TV의 김봉현입니다. 부자는 부를 만들게 된 그만의 독특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버는 반면에 누군가는 늘 남는 게 없어서 생활에 허덕이곤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또 아끼라는 얘기냐고요? 재테크 공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고에서 옵니다. 나의 삶과 일을 바라보는, 특히 돈과 관련된 부유함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사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검증된 부자 책들의 공통점과 함께 제가 적용하며 겪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공통적인 돈이 들어오는 사고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그 차이점과 공통점 중에서 오늘은 공통적으로 그 부유함의 기초가 되는 사고를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은 부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유함, 부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인식하는 것이 이 부유한 사고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는 모든 팁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자를 바라볼 때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부자가 내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를 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부자가 잘 되고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멋진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멋있다, 멋지다. 저분 덕분에, 저 친구 덕분에 내가 오늘 진짜 멋진 걸 보네.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미쳤다고요? 실은 이게 부유함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자 사고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또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주변의 어떤 가난한 마인드로부터 어떤 이야기와 어떤 영향들, 그리고 영화나 미디어 매체로부터 오는 이 부유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그들이 어떠한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이때다 싶어 비판을 자동적으로 가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마음이 시원하게 그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실은 제가 극도로 부자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딜 가서 비싼 외제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뭔가 비판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사고죠.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은 우리의 신체가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건강한 모습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난은 재정적인 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선택적인 가난은 예외입니다.
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부유한 사고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록 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같은 수많은 자수성가로 부유함을 이룬 이들이 입을 모아서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부유함이 이 모든 인간이 누리기에는 제한적이다. 사실일까요? 결국에는 한정된 양을 가지고 파이를 나눠 먹는 격이다. 진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구가 지금과 같이 늘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각각의 개인이 가난해졌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전에 전 세계 인구가 적었었던 그 당시보다 지금 수많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각 개인은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나아진 삶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라는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은 무한한 부가 존재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가 어떤 한정된 자원, 한정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든 사고나 아이디어나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부를, 무한한 가치를 더 많이 또 나를 통해서 함께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자유롭고 더 넓은 범위의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한된 양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 먹느라 경쟁하고 싸운다,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주변이 다 함께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가치들을 창출하고 또 창출한 것을 나누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건강한 인식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문제나 장애가 닥쳐왔을 때,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현상, 사태를 바라볼 때 비판을 먼저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사고가 실은 비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과 일을 맞이할 때 더 부정적인 비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부를 쌓아가는 데에도 아주 많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짜증이 나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접했을 때 어떠한 사고, 어떻게 먼저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독일이 낳은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비난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곧 내게로 돌아올까 두렵기 때문이고, 차라리 비판을 하는 시간에
비판을 할 바에 그에 대한 개선점, 해결책을 먼저 바라보겠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문제와 현상의 개선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선점, 그런 해결책을 지적하면서 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개선점을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한 긍정 에너지가 그 현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내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일이라면 분명히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 어떤 희망적인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현상을 바라볼 때 비판부터 할 것이 아니라 개선점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정말 비판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서비스나 음식을 맞이했을 때도 제 입에서는 절로 비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는 느끼진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 나의 비판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더 침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나 현상을 봤을 때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만 바꿔도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행복감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한 그 일이 해결되어 가는 모습도 적지 않은 시일 내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판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비판 이후에 결국 개선점, 그 비판을 통해서 나온 어떤 개선점에 이르러서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에 머무르거나 그 비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그렇기에 개선점을 먼저 바라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저 또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냥 복권 당첨돼서 부자 되는 그런 가벼운 상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신이 부유해진다는 그런 실제적인 부유한 감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한 번쯤은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아주 큰 액수의 돈을 벌게 된다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럴 텐데, 그런 가정적인 상상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상은 이면에 나는 그렇게 부유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깔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 말고요, 실질적인 부에 대한 감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10억이라는 돈과 10만 원이라는 돈, 이 두 가지를 각각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10만 원은 좀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언제든지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언제든지 내가 만질 수 있는, 또다시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그리고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10억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실제적인 감각, 익숙함까지가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억 단위로는 실질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치 그 10억이라는 돈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0만 원은 그렇지 않죠. 액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과 1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실제적인 감각, 부유한 이들은, 정말 부자가 되었던 이들은 10억 아니라 100억, 200억 단위도 그렇게 편안한 10만 원과 같은 편안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파산에 이르렀다가도 금방 다시 그 수준으로 자산을 모으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실질적으로 갖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생각만으로는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 전에는 저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단위의 돈도 아주 불편한, 아주 저하고는 거리가 먼, 언제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관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돈의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회가 돼서 몇 천만 원, 억의 단위에 도달하는,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을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관리 차원이었는데요. 제 돈은 아니었죠. 제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자산을 모으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해보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계산을 해보고 자꾸 그 돈을 접했던 겁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상황이나 어떤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인간 안에는 그러한 감각과 사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러한 기회를 창출하고자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 아닌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사고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돈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 이 부유하고 풍요로움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자주 익숙하게 가져가는 것이 부유한 사고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유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컨설턴트들은 풍요, 부유함이라는 그 단어만이라도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자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제한적이고 늘 안 좋은 뭔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빡빡한 상황만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그럴지라도 나의 사고와 나의 마음은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돈은 나쁜 걸까요? 돈의 본질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인식, 관념은 어떠신가요? 실은 돈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가치를 전달하고 또 증폭시키고 가치를 순환시키는 어떠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돈을 인식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사고를,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마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은 그저 그 자리에 중립적으로 존재했을 뿐 그 돈을 바라봤던, 그 돈을 다뤘던 사람의 사고가 문제였던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돈은 착한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지 않고 나쁜 사람을 착하게도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은 그저 어떠한 선한 가치를 품고 있는 분이라면 그 선한 가치를 더 크게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름다움, 돈으로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가치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돈을 착한, 오히려 선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그 돈이 선하게 흘러갈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이 흘러가는 통로, 곧 자신이 돈을 사용할 때 더 선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돈을 더럽고 추악하고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 악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돈을 조금은 지혜롭지 못하게 안 좋은 곳에 소비하고 계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그 돈이라는 가치에 대한 한 사람의 사고가 그 사고의 결과에 성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유한 사고로 가는 5가지 기초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키우기. 둘째, 부는 한정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셋째, 비판보다는 개선점을 먼저 바라보기. 넷째, 실질적인 부의 감각 키우기. 다섯째, 돈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이렇게 다 알아봤습니다. 부유한 사고에 대한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덧붙여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유에 대한 사고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아마도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계속해서 이 부유한 것에 대한, 이 부유한 사고에 대한 풍요로워지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은 내 주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 사람의 합이 바로 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 주변의 소리와 어떤 영향에 많은 부분 저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부유한 소리 또 부유한 사고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향을 그냥 직접적으로라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다 글로 정리까지 하고 제가 제 입으로 말까지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더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좀 더 윤택한 삶을 건강하게 누리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음 시간에도요, 더 강력하고 부유한 사고로 만들어줄 그런 강력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함께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봉봉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